자, 오늘은 생활습관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면서 행하는 행동 양식을 생활습관이라고 그러죠. 밥을 어떤 걸 먹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먹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음식 섭취와 관련된 생활습관이고요. 그리고 운동 실천과 관련된 거는 내가 얼마나 몸을 많이 움직이는가에 관련된 걸 거예요. 그리고 휴식과 수면을 얼마나 잘 취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나가는지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자, 네. 생활습관병.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은 과식과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는 비만, 당뇨병, 혈압, 고지혈증 등과 그 합병증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요. 많이 먹어서 그리고 많이 안 움직여서 그리고 각종 다른 생활습관들이 안 좋아서 비만에 빠지게 되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합병증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요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생활습관병인데요. 생활습관병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니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그리고 당뇨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활습관이 안 좋아지면은 비만에 빠지게 되고 비만 때문에 오게 되는 다양한 합병증들이 바로 생활습관병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총 4가지 파트입니다. 식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휴식과 수면습관, 그리고 위생적인 생활습관. 이렇게 4가지 파트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알맞게, 고르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많이, 지방은 적게, 싱겁게, 우유 및 유제품은 매일, 가공식품은 적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님이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알맞게입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섭취해야 되는 에너지양, 음식이 발생시키는 열량이라고 하죠. 먹어서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2700,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2000kcal 정도가 됩니다. 킬로칼로리는 열량의 단위입니다. 2700kcal, 2000kcal.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또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숨만 쉰다고 해도 에너지는 소비가 되어요. 그게 남학생들은 약 한 1600, 1700 이 정도가 되고요. 여학생들은 한 1100에서 한 1300 정도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소비가 되는데 거기다 추가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2700과 2000kcal 정도를 소비하는 거죠. 이것보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몸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우리 몸은 그걸 자꾸 저장해 놓아야지 나중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대비책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것보다 적게 먹으면 2700이나 2000보다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성장을 하고 발육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겠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더 키가 크거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성장기 나이에는 2700이나 2000 정도의 에너지 양에 맞게 맞추어서 적당히 섭취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알맞게. 두 번째, 고르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식품 구성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리고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이렇게 5가지 식품군에서 고르게 다 섭취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가지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신체를 움직이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양한 비타민들 A, B, C, D, E 이런 비타민들을 합쳐서 다 같이 합쳐서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이 유기물 이외에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 칼륨, 철분, 인, 황 이러한 원소 기후로 이루어진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없으면은 우리 몸의 다양한 작용들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고 우리 몸이 형태가 변하거나 질병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3대 영양소가 비타민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무기물들을 합쳐서 고루고루 다 섭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르게 섭취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규칙적으로 먹자. 하루 세 끼는 반드시 챙겨 먹자. 아침 식사는 꼭 하자. 쌤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루 세 끼 챙겨 먹기, 아침 식사는 꼭 하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무턱대고 굶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래서 아침 한 끼는 안 먹을 거야. 귀찮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몸은요. 제때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자꾸 소비하지 않고 저장하려는 성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조금밖에 먹지 않는데 이걸 일단 저장부터 하게 되면은 자꾸 체지방으로 변환되어서 몸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지방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비만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비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밤에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가죠. 그러면은 정말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우리 신체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장하고 싶어 합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저장하게 되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덜 쓰려고 노력하고 이게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더군다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고픔이 극에 달하죠. 배고픔이 극에 달한 그 상태에서 위에서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자꾸 무엇인가를 먹게 하고 폭식을 유발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안 돼! 간식, 쿠키 이런 걸 먹게 되고 안 돼! 초코 우유를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서 아침 식사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들을 섭취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배가 또 고프니까 더 먹게 되죠. 폭식을 부르게 되어서 결국 뚱뚱해지게 됩니다. 안 좋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 야식하지 마세요. 밤에 집에 가서 먹고 싶다고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먹게 되면은 배가 더부룩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한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그게 다 체지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야식 먹지 말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알맞게 고르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기. 마지막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가공식품과 당류 섭취를 줄이자. 당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그리고 음료수와 같은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공식품들에는 이렇게 단물질들을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먹으면 행복하고 기쁘게 해줍니다. 네. 탄수화물을 먹으면 원래 사람이 행복해진대요. 자, 당이라는 것이 탄수화물이잖아요. 특히나 가공식품에는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서도 신체의 흡수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러한 당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당들을 과당, 포도당, 그리고 설탕, 유당 이런 형태의 당들인데요. 특히나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1.7배나 단맛을 가지고 있고 몸에 잘 흡수되고 그리고 값이 싸기 때문에 음료수 제조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당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당들을 섭취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요약해 보면은 총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알맞게 먹자, 고르게 먹자, 규칙적으로 먹자, 그리고 가공식품을 줄이자.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건강한 운동 습관 만들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면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방법, 예를 들면은 이렇게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활용한다거나 또 목적지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간다거나. 미친 짓이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직접 찾아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운동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강조할 거, 이제 2가지가 남았어요. 건강한 휴식 습관과 수면 습관 만들기.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피로를 없애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몸의 저항력을 떨어져 가지고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그리고 정서불안,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 물질들을, 피로를 제거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잠을 자는 방법. 그 다음 방법이 정적 휴식과 동적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수면입니다. 잠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자주고요. 그리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반드시 잠을 자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11시부터 2시까지 잠을 잘 때 여러분들 몸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가 풀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시간, 8시간은 반드시 수면을 취해주고 그 중에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하셨죠? 휴식으로는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그런 정적 휴식과 신체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산책을 하는 동적 스트레칭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생적인 생활습관 만들기. 몸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 씻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인물,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비교했을 때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것이 위생적인 손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어 주시고요. 식품위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먹고 그리고 평소에 소독을 잘 실천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그러한 식품위생을 관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지키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활동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건강한 운동습관 만들기, 건강한 휴식 수면 습관 만들기,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잘 형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건강과 운동 효과라고 해서 운동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